유가가 현 상태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3분기부터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들은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하루 만에 급등해서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주 기준으로 선물이 75불이 넘어섰는데 연초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도입하는 원유는 북해산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불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0.1%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인하, 통화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고 경기에 대한 어떤 좀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이제 이 크레딧몰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제 주식하고 크레딧 채권의 이제 약간의 차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점은 이 주식은 이 그때그때 업황이라든지 이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는데 이 같은 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그런 단기적인 업황보다는 원리금 지급 능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유가가 지금 현 상태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3분기부터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들은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석유화학이에요.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쪽은 결국에는 디폴트 리스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업종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걔네들이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는 원인이 유가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미 좀 누적되어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지 이 단기적인 유가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갑자기 디폴트 리스크가 확 늘어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떤 그 섹터가 유망한가 결국에는 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올해 내내 좋아했던 섹터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산, 기계, 조선을 포함한 산업재 쪽이었고 좀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또 저희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미국이 그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조금 그립감을 좀 놓아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지금 주가가 다 올라와 있긴 한데 저희는 좀 섹터에 대한 집중도를 좀 낮추자 이런 말씀을 좀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전제는 외국인 수급에 조금 어느 정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지수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펼쳐도 나쁘지 않겠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뭐 인덱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비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야 되는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산. 저는 최근 나토에서 5% 방위비 지금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각국의 방위비 늘리라고 지금 압력을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 한국 K-디펜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방위비가 상승하는 트렌드 내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구조적으로 사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 때문에 살 수 없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 두 가지 문제를 미국보다는 훨씬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첨단 무기가 아니라 약간의 재래식 무기의 특성이 있는 무기 체계라면은 한국 무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 테마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 최근에 그 정부에서 큰 AI 발표 계획 관련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 한국이 좀 뒤처졌던 부분들이 뭐 LLM을 포함한 AI 쪽 전반적인 경쟁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최수혜가 네이버가 될 거다라고 확신은 못하겠어요. 네. 예. 이게 뭐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 지금 수면에 없는 기업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네이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경쟁력의 격차가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뭐 관련돼 있는 테마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많이 좀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에 임팩트를 줄 것이냐라고 좀 질문을 바꿔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소비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추경 20조 원 가운데 민생 회복 관련된 지원금이 한 10조 정도로 절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GDP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100%다 GDP를 올리는 데 사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GDP 증분 효과가 한 0.2에서 한 0.4%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론 이게 결국에는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임팩트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실적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도 말씀하신 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나오시면 어디다 쓰실 건가요? 쓸 때는 너무 많아요. 모자라서 문제지. 근데 사실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강하게 얘기해왔던 기본소득의 개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한테 돈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예전에 뭐 미국에서 했듯이 헬리콥터에서 달러화를 뿌리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허용된 재정 범위 내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써라, 써서 돌려라 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인데 결국은 그게 경제 회복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고려할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면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소비 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소비 회복은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거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고 뭐 넓게 보면은 기업의 실적도 개선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기대인가요? 아니요, 저 동의하고요.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 다만 뭐 아마 정부에서 디테일들을 좀 아마 고심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용 기한 측면에서 좀 짧게 하는 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장롱 속에 잠기지 않으려면 사용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일단 쟁겨놓고 볼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고 뭐 신정부가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노파심이 뭐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 사실 글로벌이라 그런지 이제 받으면 언제 쓰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상위 10%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나눌 거냐,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눌 거냐.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보면은 전 국민 그 지원금 나눠줄 때도 그때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 전산적으로 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층들만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불만 제기가 4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런 노파심이 조금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주의를 놓치지 않고 적기 대응을 하시되 큰 흐름에 대한 어떤 느낌은 항상 유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번 달 투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